그리고 이소페타시스 보시면 우리가 이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6월달 포트폴리오에 넣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6월달에 5%의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했고 그 6월달 이소페타시스 자료도 좀 끄집어 내주세요. 옛날 것도. 뭐 오늘 뭐 이소페타시스 가져가게. 오늘 방송 원고에 뭐 한미반도체로 짧게 가져가고 이소페타시스 예전 자료 끄집어내서 예전 수익률까지. 응?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렸잖아. 얼마에 들어왔죠? 14,000원대 포트를 넣었죠. 1조가 채 안 되는 가격에. 종가가 1조가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9,600억인가 돼 있었는데. 편입, 그러고 나서 6월 폭등, 7월 폭등.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43,000원까지 거의 뭐 200%. 그리고 크게 밀렸다가 되돌림 흐름, 최근에 매수세는 냈다가 한번 정리해놓고 어제 검색해 뜨고 오늘 검색해 뜨고 오늘은 매수 강도를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이소페타시스의 흐름이 마감 기준까지 수급이 외국 기관 역시나 또 쌍끌이로 들어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6,320만 주기 때문에 저 물량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1% 이상 하루에 1%씩 들어온다라는 거는 적지 않은 물량인데 다만 이제 저게 또 엄청난 기준은 아니에요. 유통 물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합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소폭 강세 형성이 돼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에 지금 뭐 거래 설정돼 있는 쪽의 기준이 일단은 시간의 거래대금 상에 보셔야 돼요. 시간의 등락률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에 어이구 금양이 추가적인 강세네. 일단 내일장 공략주에 금양도 설정을 잡아 놓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근데 걔는 완전히 뭐 눈에 뻔히 보이는 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뭐 외국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15만 3천 주 매수는 했습니다만 터무니없잖아. 좀 공시도 없는 내용. 원통형 배터리 뭐 숫자 붙여놓고 우리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니 수주 받아왔냐고. 수주 공시 있어? 없잖아. 여기저기서 지금 뭐 서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주 공시 있냐고. 없잖아. 이 수주가 있는데 공시를 안 해? 그 말 같지도 않은 퇴출당해요. 그러면은 퇴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간에 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굳이 안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변동성 매매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작년 7월 말까지의 2차 전지 매매하면서 저평가입니다 하고 들어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소페타시스도 그래서 결론은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되는데 결국은 뭐 수급 논리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연간 단위의 기준 월봉으로 놓고 봐야 되나? 월봉으로 그냥 가장 최근 23년도 이후의 흐름 너무 짧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처럼 스토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봉 기준의 개인 누적 수급 범위를 주봉으로 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월봉 기준에서는 23년부터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뉘어져 있는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 종가상에 38,450원을 그림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 라인을 살짝금 넘겨놨어요. 근데 뭐 월초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추이 추세는 들어 올린다는 쪽에 무게감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매직 시그널 배운 것처럼 거래가 터지고 수반되고 기울기가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되면서의 흐름이고 고점에서 꺾이고 데드가 나오고 또 하락 형태 확인형이 형성이 되고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으면 신뢰도는 떨어진다. 근데 요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적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다. 앞부분에 이제 거래 대비해서는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누적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고 거래 대금의 부분도 지금 이제 월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안 봐도 돼. 얘는 왜? 저기에 고점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에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는 거는 4만 원짜리가 20만 원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최고의 거래량 부분이 어떤 기준이에요? 최고의 거래량 부분이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범위의 기준은 뭐 20만 주 그리고 25만 주, 20만 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억 5천만 주, 2억 주. 월봉 기준에 2억 주씩 터져야 돼. 지금 하루에 뭐 1,700만 주씩 2천만 주 가까이 터지고 있는데 왜 안 터져?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을 잡아서 또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실질적인 매수의 기준은 5MA, 20MA를 넘겼다 할지라도 맨 처음 23년 2월, 3월은 중립 초록색입니다. 왜요? 저거는 시가총액이 안 되고 거래되면 안 돼. 저때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잡아주세요. 저거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걸 알았다 뻥치지 말라고 그래요. 뻥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저거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시가총액 1조 넘어가고 거래대금이 진짜 월등히 터져 있을 때 추이 추세대로 다 갈 수 있다. 이 기준을 잡는 거지. 저기 뭐 2월 3월에 고급 정보를 들었다. 그건 불법이야. 그건 뻥이야. 고급 정보?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쓰레기는 아니거든. 그런 잡주는 아니에요. 역사가 있고 전통 PCB 업체인 거고. 그래서 금양하고는 달라요. 금양의 경우는 이슈를 터뜨려 놓고 자기만의 이슈를 가지고 막 주가를 막 견인을 하는데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당겼잖아요. 700억짜리를 불과 몇 년 동안에. 예? 그렇다고 실적에 대한 실체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성장성 보도 자료만 나와. 공시도 안 나와.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고지부터 해놓는 거고, 그리고 하락 잉태 확인형 이런 거 떴을 때는 거래 기준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시그널에서도 하락 기준에서의 데드가 나오고 꺾임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추이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잡아요? 장악형이라고 해도 거래가 제한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었다. 지금은요 장악 확인형인데 수급이 들어온다. 그거는 뒷부분에 이제 확인을 보여드리면 돼요. 아직까지는 다만 꼬리가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월초에 어떻게 될지 몰라. 거래가 여기서 둔화돼서 더 안 실릴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현재 기준에서 영선 위에 일단은 어찌됐건 소나 모멘텀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잘난 체하는 윤정두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른 애들은 다른 거 갖고 줄 찍고 뭐 추세가 어떠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정두는 다르네. 다르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자료인데 요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자료예요. 전부 다 교재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지금 뭐 월봉의 기준에서는 요 추이를 말씀드린 거고 목표주가 설정 보면은 여기서 설정이 잡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다음 달에 갭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 이게 이제 돌파 갭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설정 범위를 하나 들여다봐도 무난할 겁니다. 그 이수페타시스도 마지막 PPT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SFA 반도체가 정리되면 오신다 우리 바다 선생님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자산 규모가 작으신 것도 아닌데 매매가 원체 이제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접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종목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메타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냥 판단하셔가지고 SFA 반도체 변동성도 좋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러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딱 요 순서까지 보고 하나 더 진입했던 게 이제 하나 마이크론, 또 리농, 공업, SFA 반도체, 고용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두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우선순위에 자산의 50%씩 이렇게 들어가실 규모면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더 좋아하실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하여간에 SFA 반도체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전체적인 추이 추세는 뭐 IT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의 주봉은 지난해 4월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런 전화 안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게 되네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에? 에? 아, 결혼 안 해요. 예. 이번엔 또 무슨 결혼 정보여서 전화. 나 진짜 미치겠네. 아, 결혼 정보 뭐 클릭을 했나 내가. 왜 그러지? 어우 머리 아파. 자, 앞전에 저 봉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기준은 어쨌건 돌파 갭이 형성이 됐죠. 돌파 갭이. 어? 그죠? 이 직전 고점들을 다 봉으로 넘기고 주봉상의 거래도 월등하게 터진 상태에서의 돌파 갭으로. 그리고 얘도 거래량으로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저 바닥 거래량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점 형성했을 때 저 거래량.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요 거래량의 사실상 70%. 응? 같은 비슷한 가격에 놓여져 있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 77에 49, 50, 5천만 주 정도가 주간 터지면 되는데 이번 주는 무조건 터지겠죠. 벌써 이미 3,500만 주니까.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걸 얘기할 때? 예? 완벽하지 않아요? 딱 완벽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줄 긋고 추세입니다. 이게 아니야. 추세 매매는 이평선 그 매매 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저점 라인을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9,000원이죠. 그럼 39,300원이네. 어? 그죠? 그 라인은 넘겼어 안 넘겼어? 넘겼죠. 그럼 8,500원부터 잡아도 돼. 그럼 얼마야? 얼마예요? 22,000원, 22,000원이네. 그죠? 22,000원 정도. 그러면 52,000원 정도가 목표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52,000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의미 있는 갭이 하나 있었어.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3,500원. 그럼 얼마가 돼요? 17,000원이 되죠? 17,000원이 되잖아. 그잖아요. 33,300원 대비. 예? 그럼 어떻게 돼? 17,000원 해주면은 47,000원이네? 오케이. 그러면 43,300원 고점 뚫어 안 뚫어? 뚫는다고 봐야죠. 왜요? 수급은 더 빵빵하게 들어있어. 어떤 수급의 범위가? 자, 이렇게. 요 고점을 형성하던 시점에 수급은 바닥 수급이 아니라 이미 손바뀜이 나왔든 뭐가 됐든 터져 나갔던 흐름. 그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어. 그러면 우리의 논리상은 저 고점을 형성할 때 대비 수급은 더 들어와 있다. 앞전 누적 수급이 있든 말든. 어?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주봉상의 요 부분을 수급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합니다. 갭, 그리고 수급,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매집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 매집 규모가 작진 않아요. 이렇게 그럼 요 라인을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전 고점을. 거래는요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 얼마? 최소 5천만 주 이상.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치 범위가 요 정도 높이만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한다. 그게 얼마요? 그게 얼마? 그게 얼마? 방금 말씀드렸잖아. 47,000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1차적으로 지금 올려드렸죠. 목표 주가를 올려드린 가격이 얼마? 37,000원대. 죄송합니다. 43,300원으로 올려드렸죠. 앞전 고점. 그리고 요 종목도 사실 최근에 저 꼬리 달릴 때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1월 말에 거래 빵 터졌을 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쉽지만 정리를 했죠. 정리해서 뭐 한미반도체에서 또 월등한 수익이 발생된 거고. 근데 예를 든다면은 그 당시 기준에 이제 안타깝죠. 그때 1월 달에 한 분 탈퇴자가 있으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아니라 매수 사인 나오면 그냥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설명이라도 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 그냥 뭐 VIP 방에 계시면서 아유 케빈 선생님 듣고 계시는구나. VIP 방에 계시면서 그냥 문자 오는 거 그냥 다 사버리는 거야. 주력이든 뭐든 필요 없어. 포트 구성도 필요 없어. 그냥 막 이수 문자 오면 막 30% 50% 몰빵해버리고 그러다가 꼬리 달리고 내려왔잖아요. 못 견디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크게 무리일 수는 없겠습니다. 못 견디죠. 또 우리도 사실 28일 날 정리를 했죠. 거래가 없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어제 거래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졌고 이런 거래가 터져줄 때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추가적인 거래가 형성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매수를 또 잡아드린 거고. 결론은 5일장 기준에 이수베타시스 설정돼 있잖아요. 내일은요. 내일장 기준에도 또 설정을 할 겁니다. 공략주로. 그렇게 해서 뭐 어제 오늘 들어 올려 놔봐야 들어 올린 폭이 뭐 얼마나 돼요. 어제 22% 고점이 종가가 20% 오늘 종가가 4.9 이틀 올라봐야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 뭐 상한가도 아니네. 시가총액 뭐 5조짜리도 막 상한가 가고 하는 그런 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해도 우리가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일봉상에서 오히려 거래대금을 좀 놓고 볼까요? 이 거래대금 부분이 일봉상의 기준에서 저 거래대금이 뭐 거래량도 그런데 거래대금 뭐 거래대금 어떻게 할까? 수급은 받고 소나 모멘텀 차트 그것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뭐 수급 논리 부분에 개인 누적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얼마가 들어온 거죠? 이 거래일 동안에 앞에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 거래일 동안에 그냥 딱 들어온 것만 감안했을 때 340만 주 5% 이상 6% 가까이 죄송합니다 240만 주군요 240만 주면은 6424 그러면 이제 한 군데서 쏜 거라면은 자금 집행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가 고르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뭐 어느 쪽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준에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뭐 이수베타시스의 뭐 보도자료 그리고 분석 내용 뭐 그런 것 좀 올려주세요. 이수베타시스의 보도자료 뭐 증권사 보고서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요 수급 범위가 누적으로 안 보고 이렇게만 볼게요. 뭐 계산하기 편하니까 6,300만 주짜리고 방송에서도 제가 뭐 그대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범위의 금융투자 쪽은 의미가 없어요. 금융투자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라 그랬어요. 증권사의 해치 물량 뭐 이런 부분들 ETF 상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LS 상품. 그러니까 들어올 쪽은 대부분 다 들어온 거예요. 사모펀드 단기 성향, 뭐 투신도 좀 공격적 성향이 있죠. 그다음 연기금도 뭐 아름아름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틀 연속 한 군데에서 몰아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가 고용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 공략을 하고 있지만 고용 같은 경우가 일단은 외국에서 집중했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 뭐 창구나 이런 걸 볼 수는 있지만 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쪽은 어느 쪽은 이수페타시스 얘를 뭐 두둔하고 뭐 얘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기관들 쪽의 수급도 이틀 동안 1% 정도 들어왔는데 한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고르게 나눠서 들어왔어요. 고르게 나눠서 들어왔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쪽의 시각이 다 긍정적이고 저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찔끔찔끔 매수를 여러 군데서 연기금도 사고 보험도 사고 투심도 사고 그게 뭉쳐져서 기간 전체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매수 기준에서 보는 거고 매수를 놓고 볼 때 손바뀜의 흐름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단타를 쳤다라는 개념보다도 그거는 이제 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서의 기준인 거고.
결론은 일봉상의 기준의 저 그 추이 추세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2월 1일 이후의 흐름에서 뭐 갭이 발생돼 있고 갭에 대한 흐름도 있고 또 이틀 동안의 매수 평균 단가가 3%잖아요. 우리는 3에서 5%면은 평균 단가 대비 120%에서 130%의 주가 변동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3월 4일, 3월 5일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36,40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 거 물량 다 떠나서 뭐 매물이라는 거는 어느 관점에서든 다 나올 수 있는 기준이지만 이틀 동안의 3% 뺏긴 물량의 기준에 평균 단가가 36,400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36,400원에 만약에 그 3에서 5%를 뺏어간 쪽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30%는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두들겨 패도 수익이 된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두들겨 패면요. 지금 두들겨 패면은 주가가 36,000원 이하로 밀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건 손절하고 나가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매집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의 기준도 우리 방송 원고에도 다 가지고 나가는 기준이잖아요. 매집을 한다. 그러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008년도 도서 자리에도 이미 정형화돼 있었다. 그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1차 매집 국면의 설정 범위가 2.5에서 5%. 지금 2.5에서 5% 넘겼죠. 이수베타시스는. 그죠? 그럼 20에서 30%의 흐름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된다. 그러면 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럼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로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별의별 걸 다 알려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금방 배우셔가지고 그대로 응용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 43,600원 목표 주가가 120%가 43,600원 고점 넘긴다는 거지. 그리고 36,400원 곱하기 130%는요. 얼마? 47,000원. 아까 그 가격이랑 똑같아. 이야, 이 소름 쫙쫙 돋아. 그러니까 윤정도랑 가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흐름 범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그럼 윤정도 맹신하고 갈 수밖에 없죠. 뭐 윤정도 네가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뭐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이 부탁해도 내가 못 해드리는 거고. 결론은 이수페타시스의 뭐 갭에 대한 부분보다도 매집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게 낫겠네요. 매집 설정 범위의 기준에서 이틀 동안의 수급만 그냥 놓고 따졌을 때 기준의 목표 주가가 그 정도의 범위다. 그리고 뭐 갭에 대한 기준을 또 꼭 설정을 하겠다 우리가 하면은 그 기준점, 직전 저점에 대한 기준점 대략 29,000원, 36,500원, 7,500원인가요? 그럼 7,500원, 7,500원 더해주면 얼마야? 44,000원이네. 그죠? 44,000원. 뭐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다 넘긴다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은 최소 1,000만 주면 되는데 변동성의 확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 진짜 22% 한 번 더 와줘요. 상한가는 가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거래는 무조건 1,000만 주 이상 날짜별로, 그리고 최소 1,000만 주 이상 뭐 1,500만 주, 그리고 추이 추세 매매로만 간다 그래도 700만 주 이상 3,000억씩 터져줘야 돼요. 10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얘가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갭에 대한 목표 높이 저게 44,000원. 매집에 대한 목표는요 밑에 써놓겠죠. 얼마? 1차 43,500원, 2차 47,500원. 기가 막히네. 거기에 매집의 비율이 늘어나면요 한쪽에서 뭐 막 사가지고 지분신고 우려감 때문에 4%대만 사고 안 산다 이러면 수급이 멈출 수 있지만 얘는요
계속 사재 끼는 거 아니야. 어? 한쪽에서 4% 5% 산 게 아니니까. 물론 뭐 누적적으로 갖고 있는 쪽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기름 끼얹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LB는 녹화 전에 올려드리고 기준 좀 잡아드리고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차트를 못 넣고 퇴근하는 건가? 그럼 나머지 차트를 좀 작업을 해주셨나? 이쪽에? 방송 원고 때문에 오전에 시간 빼서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쪽 원고 부분을 우선 뭐 방송 녹화 끝내고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큰 이슈가 있는 쪽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거래대금인데 금양 정도가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뭐 약보합 정도 형성돼 있네요. 내일 기준에서 수급 범위, 개인선호 창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이런 부분들 보면서 기준 좀 잡고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